따스한 봄날 가장 아름다운 마을. 오늘은 제주의 동쪽 성산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선생님, 오늘은 성산읍 고성리에 나왔습니다. 주제가 무엇인가요? 고성이라는 글자에 힌트가 있어요. 그럼 100% 한자인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선생님. 옛고 그리고 성은 재성 또는 성성 이렇게 얘기되는데 옛날에 성이 있었다는 말이죠. 제주도가 조선시대에는 일목이현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바로 이 지역은 정의현의 그 현성, 그것이 맨 처음 생긴 곳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의연, 맞죠, 선생님? 예, 정의현 모습을 한번 여기서 봅시다. 네. 보시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쭉. 탐나술력도잖아요. 탐나술력도의 정의조점. 이형상 목사가 남긴 탐나술력도에는 조선시대 정의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동서쪽을 관할하는 관청이자 외적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던 읍성. 오늘은 정의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 정의현성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옛 정의현성 터는 성산읍 고성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옛 정의현성. 성벽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덩굴 식물로 가득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옛 정의현성의 성벽입니다. 일반 돌담에 비해서 성벽은 높고 단단하게 쌓은 게 특징이죠.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게 어떻게 정의연 성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지금 성이 부끄러웠는지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을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여기 참 많이 알려지질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 정의읍성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 1416년에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뭐 이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제주목가나 즉 삼도 이동이죠. 거기까지 가려면은 거리가 40km가 넘잖아요. 그때만 해도 말 아니면 가만데 그것도 일반 백성이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려면 엄청 걸어 다녔겠네요. 힘들고. 거기다가 농번기 때쯤이면은 자기 밭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가서 관청에 일 보려면은 그냥 하루에 끝나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기고 그럼 최소한 뭐 3, 4일 아니면은 막 6일, 7일 뭐 열흘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 거의 출장을 가는 개념이었네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도 안무사였던 분이 백성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동쪽과 서쪽에 관아가 하나씩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제주도 안무사가 태종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의 동과 서에도 현을 설치해 현감을 두자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대정현과 동쪽에는 정의현이 생깁니다. 그리고 1416년에 정의현의 관청이자 방어시설인 현성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저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왜요? 이거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 왜 또 옮긴 거예요? 정의현의 행정구역이 네. 지금으로 하면은 구자읍 종달리부터 서귀포시 서호동까지예요. 굉장히 멀잖아요. 네. 여기 위치가 어때요?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감으로 온 사람이 중간쯤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된 거죠.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간 건가요? 진사리로 옮겼습니다. 진사리는 어디예요, 선생님? 가보면 알게 되겠죠. 가봅시다. 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지요. 예, 열심히 가봅시다. 빨리 뛰어서. 처음 성을 쌓은 지 7년 만에 성을 옮겼다는데 대체 진사리는 어딜까요? 진사리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성원민속마을이잖아요. 이쪽으로 옮길 당시 그때는 여기 마을 이름이 진사리였던 거죠. 이 진사리에 정의현 현청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아하,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성읍 민속마을이 있는 이곳이 조선시대 진살이었군요. 성읍 민속마을은 지금도 제주의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600여 년 전 조선시대 이곳은 정의현성의 자리였죠. 맨 처음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맨 처음이요? 문인가요? 문보다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돌하르방. 정의연 도라르방은 약간 개구장이처럼 생겼어요. 귀여워요, 귀여워. 제주목 돌하르방, 대정현 돌하르방, 그리고 여기 정의현 돌하르방이 각각 특색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제주도 전체 돌하르방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는 반증이다, 이런 말씀이죠. 위치를 보면은 네. 이렇게 성문 들어가는 바깥에, 여기는 문 하나에 4개 설치가 되어 있죠. 네네네. 대정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주목에는 문 하나에 8개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제주도의 전체 몇 개 계산해 보세요. 잠시만요. 24개, 48개네요. 예, 일단 48개가 맞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제주목은 북수구에 4개가 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전체 52개였다가 맞습니다. 제주목이나 대정현은 돌하르방이 자리를 다 떠났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유일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래도 선생님이 꼭 정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도라르방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네요. 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돌하르방을 성문에 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영조 임금 때 성문 밖에 돌하르방을 새로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자리해온 돌하르방과 인사를 나눴으니 이제 성을 둘러볼까요? 이게 근민헌이에요. 아, 근민헌. 근민헌은 정의현의 현감이 정무를 보던 관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근민헌이 훼손돼 면사무소로 쓰였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복원됩니다. 옛날에는 이 자리에 일관헌이라는 건물을 복원했었어요. 일관헌이요? 아주 나중에 생긴 이름인데 남향으로 앉혔어요. 이 이 기둥도 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었었죠. 아. 그래서 전통 한옥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고 해서 고쳐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요? 태풍. 아. 그 무이파 태풍 때 여기 바로 이 앞에 있던 폭랑이 네. 꺾어지면서 그 일관헌을 덮친 거죠.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지붕으로부터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됐는데 이걸 지금은 동향으로 지었잖아요. 정의조점 이 그림에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방향도 동향으로 바꾸고 또 이름도 그보다 더 훨씬 먼저, 예를 들면 증보 탐라지, 거기에 보면 근민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더 오래전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근민헌으로 복원을 했죠. 그래서 근민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네요, 선생님.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자료에 근민헌으로 기록됐지만 1974년에 정확한 고증 없이 일관헌으로 복원됐었죠. 특히 일제강점기 때 개조된 모습으로 복원돼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 2014년 태풍으로 파손된 이곳을 다시 복원할 때 탐라 순력도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역시 근민헌으로 돌려놨죠. 정의현에는 이곳 외에도 향청을 비롯해 많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제주목관아 갔을 때 객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임금님의 전패가 모셔져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 유일한 네. 정말 소중한 전패가 바로 정의현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네. 객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교 대성전 안에 모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향교 대성전으로 지금 가시죠. 예. 정의향교 대성전에는 제주의 유일한 전패가 보관돼 있는데 대성전은 매월 제사가 열릴 때만 외부에 공개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저게 제주 유일의 전패군이었어요. 예.
정의현의 전패는 1847년 헌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귀한 전패가 170년을 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데 지난해야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전패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귀한 보물급이죠. 또 역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일제강점기인데 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가만히 놔뒀을까요, 선생님? 가만히 안 놔두려고 했어요. 객사를 허물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 전패도 그냥 태우든지 묻어버리려고 했죠. 오방렬이라는 분이 당시 제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주동이 되어서 일본 경찰들 모르게 숨긴 거죠. 수사 끝에 오방렬 선생을 잡아간 거예요. 나 이거 어디 숨겼어? 대답을 안 한 거죠.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했는지 형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이 전패는 오방열 선생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거네요. 그렇죠.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 전패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숨을 걸고 수호했던 오방열 선생과 정의현의 유림들 덕분이죠. 대성전의 전패를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의현성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것은 당입니다. 당이요? 바로 관청 할망당입니다. 관청 안에 있다고 해서 붙여졌죠.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시대 관청 안에 민간 신앙이던 당이 있는 건 정말 뜻밖이죠. 이곳은 관청이잖아요. 어떻게 관청 안에 당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여기는 현을 설치할 때 이미 당이 생기게 됐는데 그 국가기관을 거의 대표했던 사람 하면은 이형상 목사인데 그분도 이 여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예, 그만큼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게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것을 관청에서도 인정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 옛날부터 제주 사람들을 위로해 주던 신당. 조선시대에도 제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당만큼은 없애지 않았던 거죠. 제주의 전통을 볼 수 있는 성읍민속마을에서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선생님. 느껴봅니다. 오늘은 관광지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뭔가 소풍 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민속마을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정의현청이 여기 성읍리로 옮겨온 지 2년 뒤면은 600주년이 돼요. 보다 더 역사적이고 보다 더 전통적인 그런 행사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제주 정의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뭐 2년 뒤면은 뭐 저희가 마스크 없이도 여행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럴 거예요. 기대를 해야죠. 지금 유체가 만발했는데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성읍민속마을에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고제주 찾기를 보고 오셔야겠죠. 예, 미리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선생님 그럼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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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